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의 증시를 봅니다. 1월 8일 토요일 아침 7시입니다. 다우 아주 조금 떨어졌어요. 0.01%, 36,231. 기술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0.96% 하락했어요. 15,000선이 무너졌네요. 14,935. S&P 500은 0.41% 하락했습니다. 4,677.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2.88%, 무려 3% 가까이 하락해서 3,800 밑으로 3,796. 4,000까지 넘어갔지 않습니까? 3,796이에요. 22년 올해 새해 첫 한 주간에 다우가 0.29% 하락했어요. S&P 500은 1.87,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4.53% 하락했어요. S&P 500이 1.87, 그러면 반올림하면 1.9%. 2016년 이후에 6년 만에 연초 첫 주에 가장 많이 하락한 첫 주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주가 변화를 보면 S&P 500 지수가 새해 첫 5거래일간 지금처럼 올해 22년 새해 첫 거래죠. 1.87% 하락을 했어요. 새해 첫 5거래일간 상승한 해에는 연평균 14%의 상승으로 마감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첫 5일 동안의 첫 주에 1.87% 하락했죠. 그러니 반면에 S&P 500 지수가 새해 첫 5거래일간 마이너스의 실적을 낸 경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 1%에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역사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21년 작년에 타이거 S&P 500 ETF, 타이거 나스닥 100 ETF 무려 40%나 상승했어요. 그렇죠? 올해는 그 수익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투자한 지 오래되신 분들보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야. 그러니 올해 2022년에는 주가가 별로 안 올리면 대신 싼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많이 모아두고 23년, 24년에 오르는 것이 더 좋을 것 아닌가 생각하면 되겠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2020년에 코로나 사태 시작했죠. 봄에. 그때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지금 1.765%예요. 작년 21년 3월 14일 그때가 1.73 가장 높았거든요. 1.73을 넘어서 1.765%까지 지금 국채금리가 상당히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대형주를 보면 애플 0.1%, 마이크로소프트 0.05%, 아주 조금 미세하게 상승하고 테슬라 3.54% 하락, 1026달러예요. 엔비디아 3.3% 하락, 272달러예요. 오늘 엔비디아를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 바이두는 2.6%, 1.71% 반대로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반도체주들도 보면 거의 다 1%, 2%, 무려 5%대까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수가, 필라델피아 지수가 가장 많이 2.88%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 21년 12월, 그러니까 지난달이 되죠. 비농업 부문 고용이 19만 9천 건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예상의 반도 안 돼요. 이것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정망치가 42만 2천 건이에요. 그거의 반이면 21만 건이 돼야 되는데 19만 9천 건. 그러니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부에 고용보고서 발표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이것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가의 하락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국내 보면 기사에 보니까 기관이 일주일 새 5조 매물 폭탄하고 나왔습니다. 올 초 시작하면서 국내 이 증시 보면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국내 증시 1월 효과 사라지나 했습니다. 22년 첫 주에 기관이 순매도한 상위 종목
1등 삼성전자예요. 1조 4,706억. 2등이 SK하이닉스 4,165억. 거기다가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작년에 44조 매도했어요. 기관이.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말이죠. 44조 매도하고 외국인은 34조 매도했어요. 올해도 아마 작년처럼 기관이 올해도 아마 매도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가 말씀드립니다. 장보기도 커피 한 잔 사기도 겁나 하고 나왔습니다. 새해에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사서 마시기도 마트에서 장을 보기도 겁나요. 월급은 거의 제자리인데 체감 물가는 가격표 끝자리에 0이 하나도 붙은 것 같아요. 정말 절약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우리 실링가족 여러분들은 돈을 쓰는, 소비하는 그러한 즐거움보다 돈을 모으는 그러한 즐거움, 그것을 꼭 느꼈으면 합니다. 비관적, 낙관적, 부정적, 그렇죠? 긍정적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죠. 세상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한없이 세상은 어둡고 또 낙관적으로 보면 참 밝고 행복하고 아주 깨끗합니다. 따라서 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낙관적 사고를 하고 있으면 희망이 만들어지고 또 그 희망 당연히 에너지를 또 만들게 됩니다. 또 그런 에너지는 성공을 향해서 성공을 만들고 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낙관성이 갖고 있는 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바로 누구들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많은 사람들이 배 12척밖에 남지 않았다고 비관을 할 때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이나 남아있다고 낙관을 했어요. 이런 낙관이 명랑해전에서도 12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적을 섬멸하는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냈지 않습니까? 또 사막을 걷는 두 사람이 물병에 물이 반이 남았습니다. 비관적인 사람과 낙관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은 물병에 물이 반이 남았으니 큰일 났다. 반밖에 안 남았다. 그러나 낙관적인 사람은 아직도 반이 남아있어. 희망은 있구나.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것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무언가를 갖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희망, 꿈, 목표 이런 것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마다 비관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은 이 성공의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꿈을 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 많이 들었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만 있어요. 먹을 수 없다고 체념하는 거. 감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기만 바라는 거죠. 그 감을 먹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는 잔맛이 그 감의 단맛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낙관하는 사람만이 그 원하는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 당연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절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돈이 모이는 맛, 우리 힐링가족분들은 그 맛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여기까지.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